내 인생에 이런 지옥이 펼쳐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아니,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나에게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 남편의 불륜 상대가 내 친정엄마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김미숙입니다. 올해로 신줄에 들어선 평범한 여자이지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남편 김철수 씨와는 25년 전 중매로 만나 결혼했고 슬하에 27살 아들 김민준과 24살 딸 김지혜를 두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평온했던 어느 날 내 인생의 지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민준이의 생일이었어요. 가족 모두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외식을 했습니다.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웃음꽃이 피어나야 할 저녁 식사 자리였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남편과 엄마 이영애 여사. 두 사람의 시선이 자꾸만 마주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묘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와 사위사이의 평범한 시선 교환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은밀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하지만 그날 이후 내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되어갔습니다. 남편은 부쩍 주말에도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고 엄마는 예고 없이 우리 집을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어색하면서도 묘한 기류는 이제 숨길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며 내 머릿속은 온통 두 사람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된 걸까? 나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으면서도 동시에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남편 김철수는 예전부터 과묵하고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래도 늘 성실하게 회사 다니고 가정에 충실했으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편이었죠. 남편은 회사 일, 나는 아이들 교육과 살림. 그렇게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어요. 어쩌면 그게 문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에게 너무 무관심했던 거죠. 대화는 점점 줄었고 침묵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많아졌어요. 어느새 우리는 그저 한 지붕 아래 사는 동거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뜨겁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식어버린 관계만 남았죠. 엄마 이영희 여사는 평생 나를 엄하게 키우셨습니다. 늘 완벽함을 요구하셨고 나는 엄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늘 애썼죠. 그래서인지 엄마와 나는 살가운 모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존경심과 함께 미묘한 거리감이 항상 존재했어요. 엄마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저와 동생을 키우셨는데 늘 외롭다고 하셨지만 겉으로는 강한 척 하셨죠. 가끔 집에 오시면 남편에게 이것저것 잔소리를 하셨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남편의 넓은 아량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묵묵함 속에 얼마나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말입니다. 내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휴대폰은 항상 그의 손에 있었죠.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것이 이제는 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부쩍 우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내가 없는 낮 시간에 오셔서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위가 피곤할 텐데 굳이 오실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엄마가 외로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 그때 내가 눈치챘어야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회식이라고 늦게 들어왔어요.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렸고 나는 그를 부축해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눕히는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뭔가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무심코 그것을 주었고 내 손에 들린 것을 본 순간 심장이 발작하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새빨간 립스틱이었습니다. 내가 쓰는 색깔도 아니고 남편이 선물해 준 적도 없는 전혀 모르는 색깔의 립스틱. 나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나는 립스틱을 꽉 쥔 채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나는 그에게 립스틱을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뭔데 당신 주머니에서 나온 거야? 남편은 눈을 비비며 립스틱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나는 그의 눈빛에서 확신했습니다. 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나는 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누구야? 상대가 누구냐고.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나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엄마. 영희 씨.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남편이 내 친정 엄마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울부짖었습니다. 배신감과 모멸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내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머리핀 사건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립스틱은 나에게 던져진 가장 잔인한 증거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는 결국 체념한 듯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나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내가 입원했던 병원 식당이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고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고 했죠. 그날 이후 그는 엄마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고 엄마 또한 자신에게 없는 위로와 이해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엄마와의 만남이 그에게 잊고 살았던 설렘과 열정을 다시 안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을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엄마의 눈을 마주할 때마다 젊은 시절의 풋풋한 사랑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는 엄마에게서 다시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녀는 그의 삶에 다시 불꽃을 피워주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는 내내 온몸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엄마에게서 젊음과 열정을 느꼈다니. 그들은 주말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외곽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조용한 공원을 거닐며 손을 잡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엄마의 눈빛은 그를 향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사춘기 시절의 풋풋한 연인들처럼.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부분은 그들의 뜨거운 하룻밤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엄마와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작은 모텔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엄마의 간절한 눈빛과 뜨거운 손길에 그만 이성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엄마를 안고 부드럽게 속삭였다고 했습니다. 영희 씨,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당신 없이는 이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마의 심장을 울렸고 엄마는 그의 품에 안겨 지난 세월의 외로움과 갈증을 모두 토해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탐하듯 뜨겁게 사랑했고 그의 숨결은 엄마의 살갗을 간지렸고 그의 손길은 엄마의 몸을 타고 흘렀다고 했습니다. 밤새 그들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었고 그 뜨거운 하룻밤은 그들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토악질이 나왔습니다. 내 남편이 내 엄마와
내가 없는 곳에서 그렇게 뜨거운 밤을 보냈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나는 그 길로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나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딸인데, 내가 내 딸인데. 엄마는 흐느끼며 나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녀는 철수 씨에게서 위로를 받았고 외로웠던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잃어버린 젊음과 설렘을 안겨주었고 잊고 살았던 자신의 존재감을 일깨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철수 씨를 향한 사랑과 딸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고 딸에게 미안했지만 동시에 철수 씨를 그리워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엄마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증오와 배신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와 남편 모두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곧 우리 가족에게 알려졌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이 소식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그는 아빠와 할머니에게 소리를 질렀고 믿을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아들로서 아빠의 배신과 할머니의 행동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죠. 그는 한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아빠와의 연락도 끊었습니다. 민준이는 늘 아빠를 존경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아빠의 모습이 자신의 롤모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아빠가 그것도 할머니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그의 세상 자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배신감과 함께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가치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딸 지혜는 처음에는 언니인 나를 위로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의 행동에 대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혜는 엄마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외로웠을 것이라며 아빠가 할머니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을 것이라며 이해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지혜의 태도에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동생마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지혜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늘 그녀의 편이었고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랬던 할머니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지혜 또한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할머니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사건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는 남편과 엄마에게서 등을 돌렸고 아이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던 화목한 풍경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늘 냉기류가 흘렀고 우리는 서로를 피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각자의 상처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내 오랜 친구 박미숙은 나에게 많은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어주었고 나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에게 전화해서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따끔한 충고도 해주었습니다. 미숙아, 너는 잘못 없어. 내가 무너지는 건 그들이 바라는 일이야. 정신 차려야 해. 그녀의 말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엄마와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과 절망감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현실은 나의 뺨을 후려치는 듯 했습니다. 남편과 엄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들의 은밀했던 만남과 뜨거운 밤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토할 것 같은 역겨움과 함께 깊은 모멸감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그들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상상하며 내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나는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체중은 급격하게 줄었고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걱정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나의 고통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한들 이해할 수 있을까? 내 남편과 내 엄마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 끔찍한 사실을.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나의 아이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나처럼 아빠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할머니를 미워하는 자신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지혜는 나를 위로하면서도 할머니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나와 남편 그리고 엄마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 빠뜨린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그들을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왜 나를 배신했는지. 나는 그들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나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 더디게 흘렀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나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엄마를 마주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내 아이들을 위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먼저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쌓여있던 분노와 슬픔을 털어놓을 수 있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나는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엄마의 잘못은 그들의 몫이고 나는 그들의 잘못 때문에 내 삶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나 자신을 발견했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이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아빠에게 화가 나 있었지만 나는 그에게 아빠의 행동은 아빠의 잘못이지 아들인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민준아, 아빠의 잘못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건 엄마가 정말 싫어. 아빠는 아빠의 인생을 사는 거고 너는 너의 인생을 사는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내 말을 듣고 조금은 위로받는 듯 했습니다. 지혜에게도 엄마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고맙지만 언니인 나에게도 상처가 크다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혜야, 내 마음도 이해해. 할머니가 외로웠을 수도 있지. 하지만 언니도 상처가 커. 언니한테도 너의 위로가 필요해. 지혜는 나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비로소 깨달은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결국 엄마인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창시절 잠시 배웠던 그림은 나의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붓을 들고 물감과 씨름하는 동안 나는 현실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얀 캔버스 위에 나만의 세상을 표현하는 것은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림은 나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도구였습니다. 그림을 통해 나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예술적인 재능을 발견했고,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마치 깊은 겨울을 이겨내고 돋아나는 새싹처럼 나의 내면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남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아빠와 엄마로서, 그리고 한때는 서로 사랑했던 부부로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에도 꾸준히 나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용서를 구했고 아이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나에게도 항상 미안해했습니다. 그의 진심은 나에게 조금씩 닿았습니다. 엄마와의 관계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나는 엄마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엄마의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를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철수 씨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은 삶을 오직 나에게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나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나를 만나 용서를 빌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엄마의 노력과 진심을 알기에 그녀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나는 엄마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엄마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죄책감에 휩싸인 얼굴은 주름져 있었고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내 엄마가 먼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녀를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아빠를 용서하고 나와 엄마, 그리고 아빠 모두를 보듬어 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아빠와 식사를 하고 때로는 엄마인 나와 시간을 보냅니다. 아빠와 할머니의 관계는 그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는 그 상처를 극복하고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함께 나아갑니다.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지난 날의 악몽 같은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남편과 엄마의 배신, 그로 인한 고통과 절망.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나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겪어내고 더 단단해진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상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굽이진 길을 흐르는 강물이 거친 바위를 깎아내고 새로운 길을 만들듯이 나의 고통은 나를 더욱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나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온전히 나 자신으로서의 삶을 말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그림을 그리며 아름다운 세상을 표현할 것이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났지만 나는 그 폭풍우를 헤쳐나가 더 높이 날아오르는 새처럼 자유롭게 비상할 것입니다. 인생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헤쳐나가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혹시 감당하기 힘든 폭풍이 찾아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폭풍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실 건가요?